안녕하세요. 하루본봄입니다. 오늘은요, 고덕신도시의 가격이 요즘 왜 이렇게 빠지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고덕신도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고요.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련한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요. 세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제가 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핵심되는 것만 따왔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이 평택에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공급 물량이 정말 많았을 때는 2019년도 이때가 가장 공급 물량이 많았죠. 이때를 이렇게 선 따라서 똑같은 타임라인에 맞춰서 놓고 보면 이때를 전후로 해서 가격이 좀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 강도고요. 이거는 매매 강도거든요. 시장이 그래도 조금 내렸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2020년대 초반 구간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2019년도에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의 미분양을 보시면 이게 미분양 자료거든요. 2019년도에 미분양도 많고 공급량도 많고 하니까 이때를 전후로 해서 이 가격이 이때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량이 좀 줄어들고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저금리 시대였어요. 저금리 시대여서 평택도 그렇고 다른 신도시들도 구축보다는 좀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그 전에 2017년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도 이때는 물량이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구간이죠.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도 이렇게 빠집니다. 물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때도 저금리 시대였죠. 아직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지만 코로나는 요때부터 왔잖아요. 2020년대 초반 한 요때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빠지고 이때 2017년도에 이때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빠지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2019년도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이 가격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 정점을 찍고 공급량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정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택에 공급량이 많다고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전세 강도인데 전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매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전세가 밀어줘야 매매가도 올라가는데 평택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예를 들어 10억이다 가격이. 그러면 전세가율이 한 5억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5억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세 가격까지. 그런데 일반 구축 아파트들은 그렇게까지 전세가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 아파트들의 연차가 한 2년,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맞춰서 입주를 하던가 실거주를 했을 테고 그 전세 물량이 2년 지났으면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시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낮은 전세가로 전세를 맞춰놓은 그런 매물들이 지금 청구권에 걸려서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계속 낮은 전세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거고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매매가 그만큼 전세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가 쌓여 있는 이유는 전세가 잘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왜 안 나가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매나 전세나 월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매매는
대출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요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풀렸다고 해도 DSR 적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받으면 한 5% 정도의 이자를 낸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 월세를 내겠다 이런 거죠. 전세하고 월세를 비교했을 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월세를 더 선택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서 둘 중에 싼 거,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들어가겠죠. 근데 매매는 거의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전세 월세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전세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만약에 공급량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월세 값도 내려가겠죠. 근데 월세는 지금 데이터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기사를 봐도 거의 전세 가격만 다뤄주고 있고 월세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거는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다 보면은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하러 왔다가 전세가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4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생각을 해서 너무 비싸서 월세는 없냐. 그래서 월세를 찾고 아파트 집주인들은 그래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죠. 근데 그 전세는 나가지 않고 임차인들은 월세를 찾아서 아파트 말고 투룸, 쓰리룸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어요. 계속 오전에 나오면 오후에 나가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량이 많다라면 전세 월세도 같이 물건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지금 월세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월세가 계속 이렇게 인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근데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다시 좀 대출이 원활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전세자금 대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제가 평택에 수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적정 수요는 빨간색 점선으로 나오는데 물론 입주가 이 적정 수요 위쪽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적정 수요에 가까운 그런 수요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을 보시면 미분양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하락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밀리는 거고, 전세가가 밀리니까 매매가를 받쳐주는 힘이 약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상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덕 신도시는 아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뷰를 보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게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예를 들어 중심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 이쪽이 길들이 다 이렇게 나 있어서 구석구석 로드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길들조차도 제대로 깔려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여기도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는 한참 만들어지고 과정에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를 딱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실거주 수요들이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실거주 수요들이 일단 대출도 안 나오고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 여기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2개밖에 없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인 가족, 4인 가족이 주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가 아직은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중심 상업 지역이 되는 요 곳을 거리뷰로 한번 볼까요? 아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9월 사진이긴 하지만 도시가 형성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죠.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삼성밖에 안 보이잖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은 이때부터 털을 잡고 있었고 이게 2017년 사진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 9월 사진을 보면은
그나마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여기 에듀타운이잖아요. 로드뷰 카메라가 들어가서 다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렇게 택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도에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최근 사진인데 여기도 아직 이렇게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근데 뭐 이게 10년, 20년 걸릴 것도 아니고 이게 1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2024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시의 윤곽이 나오고 학교들도 다 지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족 단위의 실거주 그런 수요들도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은 독신도시가 공사 인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상권을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기 53층 컨트롤 타워도 지어지고 하면 이제 관리직이나 기술직 같은 그런 연봉이 높은 고급 인력들도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터를 잡고 살겠죠. 그리고 계획대로 여기 학교들이 여기 지금 학교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국제학교, 특목고, 초중, 고등학교, 여기도 고등학교, 여기 지금 부지만 잡혀 있고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 학교들이 다 들어오면 굉장히 살기 좋은 주거 단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직 걸리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를 채워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공사판이고 제대로 된 뭐 마트나 뭐 관공서 이런 게 제대로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만 살아있고 살기는 좀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의 한파까지 닥쳐오니까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덕신도시는 뭐 평택에서 그 메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많은 지원이나 주요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택시청도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제일 탄탄한 일자리 삼성전자가 딱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힘든 한파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삼성전자는 성장하고 있고 계속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멈추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고덕 신도시 자체도 이렇게 계속 집도 짓고 있고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좀 괜찮아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금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금리가처럼 뭐 3%, 4%를 계속 유지를 하면 너무 힘들죠. 지금도 이제 금리 상승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아니면은 길게 봐서는 내년까지는 좀 힘든 시기를 겪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죠. 금리가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오를 거라고는 뭐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을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가 3, 4년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렇게 되면 정말 도산하는 기업도 많고 집도 거의 안 짓고 모든 경제 활동이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는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들이 고덕에 관심은 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냐, 좀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제가 이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평택시 주요 수요 입주 요 그래프가 나오죠. 입주가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한데 어디에 입주가 들어오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까지는 이제 거의 다 지났고 23년, 24년, 25년 이 동안에 어디에 공급이 많은 이렇게 쭉쭉쭉 넘겨보시면 동삭동에 조금 물량이 있죠. 동삭동이 어디냐면 평택 지제역 근처에 있는 그 신규 아파트들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2022년 물량은 거의 다 끝났고, 23년도에 812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삭동에는 물량이 이제 많은 구간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교동에도 조금 있고, 여기 지제동에도 2022년에 2000세대가 물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덕동이잖아요. 고덕동에 물량이 몰려 있어요. 2021년, 22년까지도 많았는데 23년도에 5,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뭐 전세가가 좀 많이 밀리겠죠? 월세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전세가가 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하고 25년에는 또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죠. 안중읍도 좀 있고 지금 미분양이 살짝 난 곳이 여기 안중이죠. 화양지구. 그리고 고덕면. 여기 고덕면도 고덕신도시와 가까운 그런 동네죠. 그리고 현덕면. 여기도 서평택이죠. 이렇게 동네를 놓고 보면 거의 물량이 고덕동하고 지제역 인근에 좀 몰려있고 지제역 인근 물량도 거의 2022년 물량은 끝났습니다. 지제역 인근의 물량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덕동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고덕신도시 아파트가 앞으로 한 1, 2년은 조금 더 눌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아까 그래프에 보여드렸듯이 미분양도 감소하고 물량도 적정 수요 물량에 수렴하고 있고 또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학교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완성이 되고 삼성전자도 그 컨트롤 타워도 완성이 되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평택 망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만 보면 좀 그렇죠. 뭐 물량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물린 사람도 많다 뭐 이러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기반 시설이 있는 구도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이 뛰고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평택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회를 잘 보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걸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